지금 이 대장동 관련해서 제일 빨리 지금 하나 진행되고 있는 게 곽상도의 대장동 이 의혹 판결입니다. 8일 날 지금 판결이 나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구형을 갖다가 했습니다. 검찰 구형의 내용에 따르면요. 곽상도 아들이 지금 이 화천대유에 근무하고 성과급 형태로 김만배로부터 50억, 그중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25억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 재판에 넘겨졌고요. 곽상도가요. 그리고 김만배는 곽상도한테 이와는 별도로 뇌물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곽상도의 아들은 6년차 대리 직원이었는데 검찰은 곽상도의 아들이 맡은 일이 보조적인 일에 불과했음에도 김만배가 이렇게 고액을 지급한 것은 처음에 이 화천대유 컨소시엄에 하나은행을 집어넣어준 그 청탁에 대한 대가라고 봤고요. 구체적으로 곽상도가 하나은행에 성남의들 컨소시엄에 잔류하라고 이런 청탁이 있었다고 조사를 했고, 그래서 그때 대장동 개발 초기에 곽상도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맡고 있었는데 성균관 대학 학연을 고리로 청탁을 했고, 그래서 곽상도는 남욱으로부터 정치자금 5천만 원도 수수했고, 이 곽원에게 지금 5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남욱도 같이 지금 수사가 되었습니다. 곽상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남욱이 구속됐던 사건을 변호사비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 검찰은 현직 의원이 금품수수 범행으로는 액수가 전례 없이 큰 25억에 달하고 아들의 성과급으로 교묘하게 위장해서 재질이 불량하다. 곽 전 의원에게는 징역 15년, 벌금 50억, 그리고 25억 5천만 원의 추징금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이 김만배는 곽상도에게 이 뇌물을 전달한 데 대해서 징역 5년,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욱에게는 징역 1년을 때렸어요. 자, 이 일과 관련해서 지금 김만배가 지난 금요일 날 드러난 내용이 좀 골 때리는 부분이 있죠. 경기지사실에서 20억을 갖다가 낼 걸 요구받았다. 그래서 김만배가 정진상 당시 경기정책실장에게 불려가서 지사실에서 20억을 현금으로 달라고 정진상이한테 요구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언젠가 하면 요 근래입니다. 2012년 2월이에요. 그러니까 2020년 7월에 이재명이가 대선 관련해서 그 법적인 문제인 선거법 위반 사건이 다 풀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2월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경선을 시작할 때 경기도청에 불려갔다는 거예요. 곧 이제 얼마 있으면 이재명이가 한 6개월만 있으면 출마하기 위해서 지사를 그만둘 타이밍이죠. 자, 정영학이가 검찰에 2012년 2월 운중동 판교 커피숍에서 김만배를 만났는데 당시 불려갔다 와서 한숨을 쉬면서 20억을 현금으로 마련해달라고 요구받았다. 자, 이 시장실이라는 것은 경기도지사실이죠. 그래서 김만배와 정진상이가 잘 알고 연락하는 사이고 정진상이가 20억을 마련해라고 하니 이렇게 김만배가 욕을 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아마 현금을 마련해야 되니 돈 세탁 때문에 그러는 것 같다. 이 진술과 관련해서 김만배의 경기도청 출입 기록을 검찰이 조사했는데 정진상이 공소장에 2021년 2월이라고 구체적인 날짜를 적시하고 직접 김만배에게 20억을 달라고 정진상이가 요구했고 이재명이가 그때 정진상이하고 함께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만배가 아마 자기가 3인방 그리고 이재명까지 포함된 몫이라고 떼놓은 돈 중에 현금을 갖다가 지금 달라고 정진상이한테 요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욱의 지분을 빼고 김만배의 지분을 높이면서 그 속에 24.5%를 성남에 준다고 그렇게 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필요할 때마다 현금으로 세탁해서 선거에 필요하니 갖고 오라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정진상이가 20억을 갖다가 김만배에게 현금으로 달라는 것도 기존에 이런 거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금이 20억이라는 것은 현금이 아닌 부분으로 봤을 때는 40억에 해당되는 이야기죠. 김만배는 적어도 측근 3인방에게는 이재명 측근 3인방에는 2025년 이후에 준다고 하고 있던 참에 선거가 임박했으니 돈을 달라. 그래서 김만배가 멈칫거리자 마묵에게 달라 했다. 그래서 대선 후보한테 20억으로 줄을 댄다면 싸게 먹히는 거라 생각해서 대장동과 관련해서 지분도 줄어들고 이재명 측에 좀 불신받고 있던 나무기가 이걸 갖다가 자기가 기회라고도 생각했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김만배한테 돈을 받은 기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그냥 보도도 제대로 안 되고 사인 간의 거래라고 잡아떼고 있어요. 그래서 김만배가 2020년 3월 13일 날 정영학이에게 김만배 방패가 튼튼해. 별명이 이지스함이야. 김이지스. 대한민국에서 이 큰 사업을 해서 언론에 안 두드려 맞는 사람 봤어. 이러니까 정영학이가 형님이야말로 진짜 이지스함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래서 김만배가 이 기자들하고 돈거래를 했는데 김만배는 그야말로 기자들 사이에서는 법조계에서는 밥이나 선물로 후배들을 꽉 잡고 있고 발이 넓은 기자로 알려져 있었다. 소문이 대단하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김만배는 법조 기자면서 민간 사업자로 회사 취재는 안 하고 회사 민원을 해결하거나 검사를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동 업자들이 처음에는 김만배를 대장동 로비스트로 고용했는데 당시에 검찰 수사가 대장동 업자들이 과거에 저지른 건으로 다 걸려 있었는데 나무기나 정영학이나 김만배가 이런 거를 다 무력화시켰고 결국은 검찰 수사 무마 능력을 로비 실력을 보였고 그래서 김만배와 법조 관계자들 사이에 이런 커넥션이 결국은 김만배가 대장동 회장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자, 2020년 7월 29일 김만배는 대장동 많으느라 너무 지쳐 돈도 많이 들고 보이지 않게 끝이 없으라고 말하고 그래서 정영학이가 기자들 먹여 살린다면서요 하니 걔네들 현찰이 필요해. 카톡으로 차용증을 받아. 그래서 돈도 빌려주고 분양권도 받아주고 이렇게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처음에는 김만배를 정진상이가 뻥쟁이라고 인정하지 않다가 김만배하고 의행제까지 맺게 됐는데 그렇게 된 입장이 바뀌게 된 상황을 보면요. 유동규가 검찰 조사에서 보통 제가 정진상이한테 누구를 만나달라고 부탁하면 됐다 너나 만나라는 식으로 거절했는데 2014년 성남시장 선거 이후에 정진상이에게 형님도 센 기자를 하나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고 김만배를 소개해줬다. 그리고 정진상이가 김만배를 만난 후에 유동규에게 너나 만나라 뻥쟁이더라. 그날 김만배가 구라를 좀 많이 치니까 이제 정진상이가 김만배를 우습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만배가 지나치게 자신의 인맥 법조계 로비 능력을 과시한 걸 보고 정진상이가 김만배를 뻥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2014년에 이재명 선거를 돕는 과정을 보면서 김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남에 유독 많은 사이비 종교 신도 등을 갖다가 김만배가 식당에서 만나가지고 이들을 정리해가는 과정, 이재명을 도와달라는 과정, 그리고 거기에는 나무기가 위례에서 조성한 20억의 비자금 중에 일부를 이런 신도들에게 썼는데 그 과정에서 능력을 발휘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정진상이가 효과가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생각을 바꿨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재명 성남시장 캠프 인사 구속 사건이 있어요. 이재명의 측근이었던 백모라고 있죠. 딸이 가수인. 이 사람이 선거 보름 앞두고 당시 이 민주당 또 다른 성남시장 후보한테 이재명이 당선되면 도시개발공사 사장 자리를 줄 테니 후보에서 물러나라고 매수하려는 혐의로 구속되어서
대법원까지 가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요. 그런데 이 정영학이가 검찰 조사에서 정진상이가 김만배하고 친해지려 한 것은 김만배가 손을 안 쓰고 내비놔놓으니까 구속이 됐고, 그때부터 정진상이가 검찰 관련해서는 김만배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게 됐다. 그래서 백시 사건 이후에 정진상이가 김만배에게 대장동 사업 추진을 약속하고 시기까지 2015년 전반기까지 끝내겠다며 김만배의 파워를 실감했다는 거예요. 2014년 6월 29일 나무기는 정영학이에게 백모 씨가 구속된 것도 만배 형이 손을 안 대고 놔둬서 그랬다. 그래서 정진상이가 비로소 김만배의 실력을 알고 의형제를 맺고 그 다음에 대장동 사업 주도권을 넘겨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동규는 처음부터 김만배를 이렇게 믿었는데, 김만배와 함께 있을 때 검찰 고위 간부가 취임해서 곧바로 취임 직후에 김만배에게 전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만배가 갓 취임한 검찰 고위 간부를 형이라고 부르며 받길래 이 사람 진짜구나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만배가 저게 대장동의 회장이 된 것은 법조 비리 커넥션 브로커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스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았어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